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오늘 좀 시작하기 앞서서 좀 이렇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그 말씀부터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SK케미칼 그동안 또 계속 쭉 오랫동안 분석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또 너무 이렇게 한 종목 위주로 오래 가다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이제는 좀 지루하다고 그러실까요? 그런 표현을 드려야 될까요? 또 어쨌든 좀 다른 걸 이제 좀 했으면 하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까, 그래서 한번 의견을 좀 여쭤봤던 거고요. 네, 그래서 어찌됐건 SK케미칼 이제 계속해서 좀 분석을 이렇게 했으면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셔갖고, 네, 계속 이제 분석을 하겠습니다. 계속 분석을 할 건데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좀 시작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케미칼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며칠 동안에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숨고르기는 할 거예요. 이제 변동폭이 조금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잘 이렇게, 네,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그러나요? 이제 좀, 네, 큰 호흡으로 이제 좀 가지시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한 두세 종목 정도 이렇게 좀 분석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분이 좀 여쭤본 게 있으셔서, 질문하신 게 있으셔갖고, 이 주식 매매하면서 이제 손절이라던가 수익 확정,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게 좀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목표 수익률 잡는 거, 그 다음에 수익 확정, 그리고 이제 손절 관련해서 이런 거를 좀 제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좀 말씀드리는 그 영상도 이제 주말 동안 이제 좀 업로드 할 계획입니다. 네, 주말에 그렇게 하고요. 이제 나중에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 보지 않으셔도 간단하게라도 그 기업에 대해서 간략한 기업 분석을 하면서 내가 이 종목을 픽을 할 때 괜찮은 종목인지 그 여부를 조금이라도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좀 이렇게 업로드해서 좀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세 자체가 개별장이 아니라 지수장이었어요. 기관이 또다시 지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오늘 또 물량 폭탄을 던졌죠. 1조 3,600억, 네, 물량을 또 막 던졌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종목 설명드리면서 좀 이미 이렇게 해놨는데, 기간 자체가 지금 3,100, 저번에 말씀드린 요 폭 안에서 좀 조정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때 이제 기관이, 네, 매도를 내보냈는데 불구하고 외인 매수가 있어서 좀 올라갔죠. 근데 이때 기관이 그렇다고 매도 압박을 강하게 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올라왔는데, 오늘은 또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오늘 또 3,200 하단까지도 한번 노려봤죠. 그러다 보니까 기관에서는 이제 매도물을 막 쏟아낸 겁니다. 아직은 갈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조금 더 이 안에서 이제 박스권 행보가 될 것 같아요. 네, 지수에 대한 어떤 박스권 이런 행보가 좀 나올 것 같고, 뭐 그런 걸 좀 감안했을 때 좀 이제 지수의 움직임 이런 걸 보면서 한 요 정도 가격 부분이 되면 좀 매도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좀 3,100 하단, 혹시나 이제 모르겠어요, 아직은 하단까지 조정을 준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또 기관 매수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딴 종목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도 이제 매일 하고 있는데, 그 종목 이제 설명드리면서 이런 그림을 좀 그려놨어요. 네, 온통 이제 그림판이 됐는데,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N자형 파동을 그리는데, 조정 장세가 조금 가면서 숨고리가 되면 이제 옆으로 가요. 옆으로 이렇게 파동이 옆으로 칩니다. 네, 그래서 박스권 행보라는 게 이렇게 옆으로 파동을 치는 거예요. 박스를 만들어 놓고, 네, 그래서 뭐 상단 박스, 제가 분석할 때도 이런 거 많이 말씀드리는데, 상단 박스, 하단 박스를 놓고 이렇게 물결을 치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또 올라가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악재가 나오면 여기서 이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이탈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당장 그럴 건 안 보여요. 3월 달에 이제 공매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정부에서 또 그것도 연장하는 걸 검토 중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3월에 이제 공매도 재개 여부에 따라서 좀,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전까지는 굳이 뭐 3천 아래로 깰 그게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 조금 이렇게 박스권 하다가 올라갈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자리가 애매모호해요. 많이 뺀 것도 아니고
뭐 안 뺀 것도 아니고 묘한 상태요. 기관 매도가 그렇게 쏟아졌는데도 솔직히 0.64밖에 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점으로 올리는 형태의 박스, 이제 3200 하단까지는, 네, 여기가 3200이라고 치시고 그 하단까지 저점을 올리는 형태의 박스로 갈지, 이거는 N자형 상승을 할지, 박스가 아니라요, 저점을 올리는 N형 상승을 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요 정도만 갖고는 패턴을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상태면은 이제 월요일날 요 정도 3120, 요 정도 선부터는 기관이 매도세를 줄이고 오히려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간다 그러면 이제 박스 하단까지 한 요 정도까지 또 매도물을 낼 수도 있거든요. 이건 다음 주 월화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지금 제가 현재 상태로는 뭐라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좀 그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지수로 인한 장세가 좀 벌어졌고, 어쨌든 기관이 이제 지수를 좀 조정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매도물 폭탄을 이렇게 던졌어요. 네, 거의 뭐 1조 3,600억 이상. 금융투자 또 앞장섰죠. 연기금도 이렇게 했고. 자, 근데 뭐 일단 더 설명드리겠지만, 보면 금융투자, 보험 이런 데들은 여기 지금 다 순매도인데 순매수했어요. 뭐 투신하고 연기금이 좀 팔긴 했는데, 일단 이쪽은 순매수했다는 거는 또 그래도 또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단기 상승 확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오니까 또 매수로 돌아서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익 실현이 좀 이제 끝나고 다시 한번 매수로 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뒤에 더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시황, 네, 시황을 말씀드리면 뭐 어제 나왔던 거 연장선인데 이제 계약을 했다고 하네요. 네, 자, 그래서 계약을 완료했다고 이제 질병관리청이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오늘 이제 발표했으니까 이제 계약이 된 겁니다. 어제 설명드렸던 건인데요. 이 코로나 백신 유통관리 체계 구축 운영 사업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이제 유통을 총괄하는 겁니다. 네, 총괄하는 거고,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뭐 코백스, 거기서 오는 것들, 그냥 백신들 다 유통 보관 이런 거 담당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유통량 이제 조절을 하고 이제 저장도 하겠죠. 저장도 하고 공급하고 이런 걸 다 담당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 지금 뭐 어디랑 한다 이런 얘기 쭉 있는데, 이런 내용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만큼 정부에서도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높게 평가한다는 뜻이에요. 네. 자, 높게 평가하면 뭐가 있을까요? 정부에서 평가를 높게 하면 당근도 줘야 되잖아요. 이런 일도 맡기고 했으니까 잘해라. 니네 잘할 거야. 자, 뭐가 떠오르세요? 잠깐 시간을 드릴까요? 너무 이렇게 또 뜸들이지 않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IPO 건이 있죠.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IPO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네, 당근도 줘야 되니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IPO, 네, 잘 되면 코스피 상장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SK 케미칼 아주 좋은 흐름을 또 가져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네, 그 SK 케미칼 죄송합니다. 자꾸 우량주라고. 우선주 갖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우선주는 제가 이제 댓글에는 남겨드렸는데요. 우선주는 배당 아니면은 M&A라던가 어떤 지분 관련된 이런 그쪽 관련해서 뭔가 있을 때 그때 투자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가 갖고 매매를 할 때는 거래량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일반적인 보통주에 대한 주가 분석이 그게 안 맞을 때도 많습니다.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래량이 있어야 수급이라 그러죠. 어느 정도 수급 기반, 그 다음에 기술적인 기반으로 움직이는데, 거래량이 이제 적으면은 일부 조금 물량으로도 주가가 많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분석하고 많이 다릅니다. 근데 SK케미칼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사이언스 IPO하고 이제 상장 이 두 개에 맞물려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약간 재료성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크지 않은 비중으로, 네, 혹시 모르니까요. 일이라는 게 크지 않은 비중으로 해서요, 그냥 묻어두시고 주가의 흐름을 보시는 게 아니라 IPO, 그 다음에 상장 이 두 개를 보시면서 지분 관련 이익이 이제 또 나올 텐데, 그러니까 지분 평가 이익이죠. 지분 평가 이익, 그때쯤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재료성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그러니까 기본적인 실적이나 뭐 이런 수급상 움직임을 볼 때는 SK케미칼 이 보통주로 하시고 우선주는 약간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또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걸 이제 담당한다. 이거는 이제 다른 각도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부에서 맡겼을 때 어쨌든 큰일이잖아요. 이거는 정부 그 뭐라 그러죠?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과도 관련이 되는 거고 국민들의 이제 어떤 생각이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백신 유통하는 게 관리하고 유통, 보관 뭐 이런 것들 그런 일을 맡기고 하는 거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좋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네, IPO나 그 저기 뭐죠 상장 코스피 상장도 좋게 작용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다 맡겨놓고서 IPO 막 정부에서 금융당국에서 때려대고 뭐 이러면서 좀 부정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엇박자가 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기운이 떨어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IPO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건이 아닐까 그런 맥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IPO가 되면은 이 보통주 이제 SK케미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연결 회계에서도 그렇고 자회사 이제 연결 매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네, 수급을 좀 말씀드리면 오늘 뭐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기관 조정장을 또 연출을 했죠. 기관들이 그렇게 하면서 좀 약간 어려운 그런 장세를 좀 보여줬는데 기관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매도를 한 그 상황에서 이 금융투자가 사실은 그 기관 조정 장세에서는 앞장을 쓰잖아요. 항상 금융투자가 제일 많이 해요. 매도하는 것도 순매도도 제일 많고 항상 금융투자가 앞장섭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여기는 지금 순매수예요. 물론 이제 매수가 딱 이렇게 수치로 보시면 어제에 비해서는 줄었습니다. 연기금 순매도로 또 갔고 네, 이런 상황이고 투신도 좀 이렇게 됐고 근데 거래량 자체가 줄었어요. 확 줄었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확 줄었잖아요. 그쵸? 거래량이 많이 줄으면서 조정?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빠졌는데 거래량이 늘면 그거는 추세 전환이 돼요. 근데 빠지면서 거래량이 준다? 이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설명드렸지만 오늘 41만원하고 42만원 사이에서 한번 공방전이 벌어질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도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럼 뭐 나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 들어왔고 외인도 매도를 했는데 이 외인 매도도 지금 제일 주목하셔야 되는 게 이 외인 창구에 CS가 뜨는지 보셔야 돼요. 네. 최근에 이 CS 단타족인데 대표적인 외인 단타족 그리고 퀀텀 매매하는 이제 단타 요 애들인데 어제에 비해서 주가가 2% 이상 빠졌는데도 매도가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물량이 꽤 많이 샀거든요 그동안. 뭐 이런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이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뭐 매도할 시기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창구에 매수는 괜찮아요. 근데 매도로 이제 CS 물량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날은 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CS가 42만원 돌파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네. 그런 거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연기금 순매도 있는데 투신 연기금 오늘 매도는요. 그 개별 종목에서는 이 종목뿐만 아니에요. 이 투신하고 연기금 이쪽 매도는 오늘은 개별 종목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네. 왜냐면 지수 조정을 위해서 일단 자산운용사가 먼저 매도문을 내놓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좀 좋습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자기 돈이 아니라 다 여러분 돈이잖아요. 네, 펀드 맡기신 거 그 고객 돈으로 조정하면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지수 조정 상세 때 그게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아까 설명드리다가 이제 말았던 건데 월요일 날이 이제 문제인데요. 월요일 날 이 지수를 약간 이렇게 박스 형태로 가져간다 그러면 여기 또 한번 내릴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이런 형태 상승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 조정폭이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요. 이 월요일에 좀 지켜봐야 돼요. 만약 기관이 더 누른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형태, 또 여기서 좀 약하게 한다 그러면은 또 이런 형태 될 수 있는데, 기관의 어떤 월요일 날의 그 포지션에 따라서 여기가 좀 바뀔 겁니다. 만약에 더 좀 확 눌러야겠다 그러면 매도가 나올 거고, 그게 아니면 이 정도 선에서 조금씩 이제 저점을 올리면서
3200 하단까지는 조금씩 천천히 가보자 이러면은 여기가 또 빨간불도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거는 월요일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 이걸로 이제 좀 마무리를 드릴 건데요. 기술적 분석 보시면 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2만원하고 뭐 41만원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뭐 지금 내려온 것 자체로 보면 어제 시가까지 깨면서 종가가 발생했기 때문에 시세상으로 보면은 네, 이 시가 기준으로도 내려왔고 종가 기준으로도 또 이렇게 내려온 이런 모양이 됐죠. 지금 네, 이런 모양이 됐는데, 뭐 41만원 지지하는지 요거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1만원 좀 지지하는지 이거 좀 보면 될 것 같고, 이 종목 자체가 이제 오늘 보시면 고가가 네 42만 9천원 43만원까지 노렸었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 좀 무리수예요. 지금 이렇게까지 점프하고 올라왔는데 또다시 네, 보시면 시가가 여기에요. 지금 올라오면서 다 갭인데 또 갭으로 쳤거든요. 그쵸? 시가 보시면 42만 4,500원이에요. 또 한번 갭을 또 쳤어요. 1.3포인트 정도 이렇게 3% 띄워서 또 시작했는데, 요거는 조금 약간 오버입니다. 오버한 거예요. 네, 좀 잘 가려면은 승고르기 해야 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마라톤은 100m 달리기로 끝까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요건 약간 오버한 거고, 뭐 비슷한 정도에서 만약에 시작을 해서 했었으면 요 안에서 움직였을 텐데, 요게 오버하니까 좀 물량도 나온 것 같고, 거기에 이제 기간 조정 장세도 있었고, 또 여기 단타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장 개시 직후에 이 난리를 친 거 보니까 단기 상승하는 종목 변동성이 있으니까 단타 딱 하고 나간 것도 같아요. 이제 한 3%대기라 그러죠. 2%대기 3%대기 있었던 것 같고, 다행인 거는 뭐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내려앉았는데 다시 회복을 했고, 뭐 최종적으로 조금 내려앉긴 했지만 41만원 지키는 이 구조를 좀 보여줬거든요. 오늘 하루에도. 네, 하루에도 보시면 네, 좀 맨날 이렇게 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루에도 보시면은 41만원 선에 대해서는 뭐 어쨌든 지켜내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내일 또 41만원, 내일은 아니죠, 월요일날 네, 기간 매도세가 아주 강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41만원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요거 전날 양봉 있죠, 양봉의 요 안쪽까지 한 41만 얼마일까요? 뭐 한 5천원 정도? 5천원에서 뭐 그 안팎? 네, 그 정도 선으로 조금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이 종목은 실적으로 가면 돼요. 계속 이제 실적으로 자리 잡고 하다가 또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또 가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차분히 가면 되는 그런 종목이고요. 일단 지금 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41만원은 무조건 확인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 2차는 40만원입니다. 이 두 개, 네, 두 개 선을 갖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지금 단기 상승이 높기 때문에 현재 기본적인 그 지지선은 원래는 이제 40만원이에요. 왜 안 잡히죠? 죄송합니다. 제가 하는데 이 미래에셋 대우가 솔직히 제가 수수료 때문에 이거 쓰는데 다른 HTS보다 좀 많이 불편하긴 해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네, 여기랑 여기를 좀 지켜야 되는 41만원, 이제 40만원 요거는 좀 보시면서 가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40만원이 원래는 지지 라인이에요. 아직 다 올라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40만원에 대한 그 지지가 더 강합니다. 네, 근데 41만원도 지켜주면 사실 좋거든요. 지금 네, 41만원이 지지 라인으로 작업한 적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얘가 뭐라 그럴까요, 그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누구 만났을 때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서로 이렇게 감정도 쌓아가고 하면서 친해지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보는 튼튼하지 않지만 어쨌든 여기서 계속 41만원 작업하면, 근데 41만원 지지 라인으로 되면 1, 2차 지지 라인이 생기는 거고, 거기에 이제 60선도 차근히 올라주고 하면은 뭐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 자리 또 어떻게 보면 움직일 만한 그 폭 안에서 움직였던 거기 때문에 41만원, 42만원, 네, 크게 뭐 오늘 하락은 좀 했지만 일단 월요일 상황을 한번 또 지켜보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매매하시느라고 좀 고생 많으셨고요. 네, 주말이네요. 주말 좀 푹 네, 다 잊으시고 푹 쉬시면서 리프레시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됐네요. 저 잠시 후에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네, 또 편안한 밤, 편안한 주말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